안녕하세요. 편입영어를 강의하는 원선생입니다. 오늘은 편입영어 독해 질문 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입영어의 질문은 보통 세 가지 경우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 두 번째는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입영어 문제, 독해 문제를 풀 때에 이 편입영어 문제에 어떤 유형들이 나오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 지문, 독해 지문을 본다면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우리가 편입영어 독해 준비를 할 때에는 편입영어 독해 문제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을 정확히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은 굉장히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유형을 봤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는 주로 다음과 같이 5가지의 경우가 되는데 첫 번째 주제를 묻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목적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제목 문제, 그 다음에 구조 문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어조 문제까지 해서 총 이렇게 5가지의 그 경우를 물어보는 걸 우리는 전체적인 것을 묻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이 주제, 목적, 어조, 구조, 그 다음에 목적까지, 이 5가지는 주제, 목적, 제목, 구조, 어조, 이렇게 5가지의 문제는 우리가 첫 3줄을 공략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3줄에 만약에 주제가 나타나 있지 않고 어떤 사실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끝에 3줄을 보고 우리는 주제를 잡게 됩니다. 이렇게 첫 3줄에서 주제를 잡을 수도 있고 끝 3줄에서 주제를 잡을 수도 있는데, 첫 3줄에서 잡든 끝 3줄에서 잡든 이 주제를 잡았을 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전체적인 그것을 묻는 문제로 우리가 유형을 잡아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를 묻는 문제나 목적, 이 글을 왜 썼는가,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구조, 그 다음에 어조, 이렇게 5가지 형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주제 문제를 접근했을 때에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주제와 목적을 이루는 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제와 목적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다. 이는 작가의 목적이 바로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유형, 즉 독해 그 지문 밑에 문제들이 달릴 텐데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 물어보게 되냐면 바로 이와 같이 main idea, 이렇게 주제 문제로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글의 목적, 이 단어가 main idea나 purpose란 단어가 문제에 나와 있으면 아하, 이것은 주제를 묻는 문제, 그리고 글의 목적을 묻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목 문제가 있는데요. 제목은 간략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요약된 주제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제목 문제를 풀 때는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간략하고 눈에 띄는 방식으로 줄여놔야 됩니다. 핵심적인 건 이 주제 문제를 제목으로 눈에 띄고 간략한 방식으로 줄였을 때도 역시 키워드는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주제나 제목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꼭 생각해 주시고요. 제목 문제의 문제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타이틀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에 타이틀이 있으면 이거 제목 문제구나 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글의 구조란 작가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 how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독해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글의 구조를 잘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는 지문 뒤에 붙어 있는 문제에서 작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어떻게 그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물어보기 때문이다.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이 organization이라는 요 단어를 활용해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organization이 나오면 이거 글의 구조를 묻는 거구나.
즉 다시 말해 팩트를 쭉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주제를 던졌는지, 즉 설명과 일반화를 했는지, 아니면 먼저 일반화 주제를 주고 그 다음에 specification 어떤 전문화를 구체적으로 for example을 통해서 줬는지, 이런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가 3번에 나와 있는 구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조 문제가 있는데, 이 어조 문제는 주로 작가가 그 글을 쓸 때 열정적인지, passionate한지, 아니면 neutral, 중립적인지, 아니면 sarcastic, 비꼬고 있는지, humorous, 아니면 익살스러운지 하는 그 어조를 파악하는 걸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이 톤의 느낌으로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the author's tone in the passage can best be characterized as blank 할 때 이게 sarcastic한지 아니면 neutral한지 passionate한지 이런 것들을 톤 문제에서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1번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에서 5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 첫 번째 주제,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제목, 네 번째 구조, 다섯 번째 어조, 이렇게 5가지 구조를 문제를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는 reading comprehension의 두 번째 주요 문제는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세부 사항.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는 정답이 본문에 직접 지적되어 있다, 이 말이 가장 핵심적인 이 문제를 푸는 유형의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는 반드시 정답이 본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런 문제는 정답이 어디에 있는지 매우 직접적으로 단서를 제공해 준다. 예를 들어 몇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은 이라든지, 이때 정답은 그 바로 앞줄이나 뒤에 있게 된다. 요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한 세부 사항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가로 가시오, 그럼 가에 가서 그 앞에 있는 문장, 즉 다시 말해 이때 정답은 그 줄의 바로 앞이나 뒤에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도 대개 주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은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를 가장 먼저 푸시고,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순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를 가장 먼저 풀고, 요게 1단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부적인 것을 묻는 것을 2단계로 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주냐면 1단계 문제를 풀면 2단계 문제 풀 때에 1단계에서 축적된 정보를 가지고 2단계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냐면 추론 문제인데, 1, 2단계를 문제를 풀면서 추론 문제에 가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지문을 더 많이 읽지 않아도 1, 2단계에서 풀었던 정보를 가지고 3단계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순차적인 단계를 거쳤을 때 오는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편입 영어 독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를 풀고, 두 번째 세부적인 것, 그 다음에 추론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인 것을 묻는 문제는 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according to the passage라든지 the author states that이라든지 the author mentions which,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위 글을 읽고 어떤 부분에 적시된 부분을 찾아가서 거기서 앞뒤를 읽어보고 앞문장과 뒷문장을 읽고 문제를 풀라는 것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론 문제가 되겠는데요. 편입 영어 문제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추론 문제가 되겠습니다. 추론 문제는 여러분에게 행간을 읽을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 행간을 읽는 것인데요. 행간을 읽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지문에는 그 지금 우리가 추론하려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다는 거죠. 그 적시되어 있는, 즉 써 있는 지문의 내용들을 보고 그 사이사이에 작가의 숨은 의도, 드러나 있지 않은 숨은 의도입니다. 그러나 인포 문제를 풀 때에 true or not true 문제처럼, 즉 다시 말해 정오 문제, true or not true, 이렇게 true or not true 문제는
위에 올라가 보면 정보가 있으니까 이거는 정보 확인을 하라는 뜻인데요. 이 정보 확인 문제와는 달리 이 추론 문제는 행간을 읽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이 사이에 작가가 쓰지 않았지만 작가가 함축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추론 문제를 위에서 정보 찾기처럼 위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접근법 자체에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추론 문제는 반드시 1단계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 2단계 세부 사항 우리가 세부 정보 물어보는 세부 사항을 묻는 문제, 이걸 풀고 얻은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추론 문제를 접근하면서 주로 이 추론 문제는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 있냐면 이렇게 info라든지 imply라든지 suggest로 되어 있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주로 이 세 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건 추론 문제구나라고 형식을 파악하고 행간을 읽으라고 했으니까 위에 여기 선지에 나와 있는 A, B, C, D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똑같이 여기 지문에 나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지문 사이사이에 행간, 즉 다시 말해 드러나 있지 않은 숨어 있는 의미, 숨어 있다는 건 지문의 내용에 적시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유추해서 파악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추론 문제가 편입영어 독해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편입영어 독해에 나오는 문제 유형 세 가지, 첫 번째 전체적인 것을 묻는 문제, 세부적인 걸 묻는 문제, 세 번째 추론 문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형식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